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한 이유가 로또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했을까요?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와 함께 분양가 통제에 들어갔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눌렀지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사람들을 약올리듯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왜 안 잡혔을까요? 새 아파트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멈추게 되면서 공급이 팍 줄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죠. 반값 아파트 혹은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청약 시장은 급격하게 과열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가와 구축 아파트의 매매 시세 편차가 매우 커졌는데요.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분양가와 시세 편차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지난해 가장 뜨거웠던 서울입니다. 최근 부동산 R12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2,798만 원입니다. 반면 평균 아파트 시세는 4,400만 원이었죠. 평당 약 1,502만 원이나 싸네요. 세상에. 국민 편형으로 불리는 전용 8호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했을 땐 3억에서 5억 원이 싸네요. 정말 로또라고 불릴만 하군요. 서울 이외에도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지역은 세종, 경기, 부산, 대전, 인천입니다. 세종, 경기, 부산, 대전, 인천 다 작년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지역이죠? 이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죠.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2019년부터 분양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6년에 분양가가 시세 대비 평당 124만 원 비쌌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117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쌌을까요? 바로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구도 가전제품도 옷도 새 제품을 좋아하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헌아파트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2017년부터 저렴해지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에는 40만 원, 2019년에는 543만 원, 2020년에는 1,094만 원이 싸졌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평당 1,502만 원이 싸지면서 구축가 크게 벌어졌죠. 구축가의 편차도 사상 최대지만 청약 경쟁률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는 청약이 뭔지도 몰랐던 2030 세대는 물론 4050 세대마저 서랍 안에 잠자고 있던 청약 통장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당첨만 되면 로또니까요. 서울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경쟁률인 164대 1입니다. 서울 외 지역도 두 자릿수 평균 경쟁률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경쟁률도 10대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에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반값의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것만 손해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보통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10% 정도래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을 눌러놓으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시설이나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건설사가 30% 이상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아파트를 매매 이익을 보게 되지만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높은 가격으로 진짜 저질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닌 새 아파트가 질이 낮다니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의 청약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전까진 무주택자라면 청약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주택자라면요? 유주택자라도 추첨제가 있으니 계속해서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